종로 한복판 구시장 골목 새벽 4시. 이 시간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꿈속을 헤매고 있을 때죠. 하지만 박영숙에게 새벽 4시는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67의 나이에도 그녀의 손은 여전히 빠르고 정확했어요. 30평 남짓한 가게 한결순 대국의 주방에서 나는 육수 냄새는 30년 세월의 증거였습니다. 어휴, 오늘도 이 증기하고 싸우는구먼. 영숙은 거대한 솥뚜껑을 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얀 김이 천장으로 올라가더니 환풍기로 빨려 들어갔어요. 그 김 속에는 돼지 사고를 24시간 끓인 진한 내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국물 하나로 30년을 버텼고 이 국물 하나로 아들 진호를 대학까지 보냈죠. 새벽 5시 30분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한 그릇 주이소. 70 넘은 김 사장이었어요. 구제시장에서 50년째 옷 장사를 하는 단골이었습니다. 영숙은 능숙하게 순대를 썰어 그릇에 담고 뜨거운 국물을 부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순댓국 한 그릇에 5,500원. 요즘 물가로 보면 싸다고들 했지만 영숙은 가격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30년 단골들한테 어떻게 값을 올려요? 이 사람들이 나를 먹여 살렸는데. 영숙의 철학이었죠. 그래서인지 새벽부터 손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시장 상인들, 택시 기사들, 밤새 일한 노동자들이 이곳을 거쳐갔어요. 하루 평균 150그릇, 한 달이면 4,500그릇 정도를 팔았습니다. 월 매출은 순수하게 2,5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임대료 800만 원, 재료비 600만 원, 인건비 500만 원을 빼면 남는 게 500만 원 남짓이었죠. 그래도 내 힘으로 번 돈이라니까. 영숙은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뜬 게 28년 전이었어요. 그때 진호가 7살이었죠. 아무것도 모르던 그녀가 시장 구석 5평짜리 포장마차에서 시작했습니다. 손님이 하루 10명도 안 오던 시절도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국물 맛을 연구하고 또 연구했죠. 순대국은 육수가 생명이야. 육수만 제대로 내면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라니까. 그렇게 3년을 버텼습니다. 그러자 입소문이 났어요. 종로시장 순댓국집 중에서 한결순 대국이 제일이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손님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5평에서 10평으로 10평에서 지금의 30평까지. 30년의 세월이 그렇게 흘렀어요. 오전 9시 아침 장사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더니 키 큰 남자가 들어왔어요. 영숙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어머, 진호야. 오늘은 무슨 일이야? 35살 아들 박진호였죠.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일하는 진호는 평소 바빠서 자주 들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평일 아침부터 가게에 나타난 겁니다. 엄마, 잠깐 얘기할 게 있어서요. 진호의 표정이 묘하게 진지했습니다. 영숙은 앞치마를 벗으며 주방 보조에게 자리를 맡기고 진호 맞은편에 앉았어요. 무슨 일인데? 회사에서 무슨 문제라도 생겼어?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진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 여자친구 있어요. 영숙의 눈이 커졌어요. 진호가 여자친구를 사귀는 건 처음이 아니었지만 이렇게 진지하게 말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오, 그래? 어떤 여자애인데? 32살이고요. 방송작가예요. KBS에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쓰고 있어요. 방송작가? 어머, 우리 아들이 대단한 여자 만났네. 영숙은 속으로 기뻤습니다. 아들이 35살인데 아직까지 결혼을 안 해서 늘 걱정이었거든요. 이름이 뭔데? 민지수라고 해요. 다음 주 일요일에 엄마한테 인사드리러 온대요. 그래, 좋아. 어디서 만날까? 여기? 아니요, 제가 좋은 식당 예약할게요. 엄마 편한 시간 알려주세요. 영숙은 달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일요일은 가게 쉬는 날이었어요. 일요일 오후 1시 어때? 점심 같이 먹으면서. 좋아요. 그럼 제가 연락드릴게요. 진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영숙은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우리 아들이 드디어 장가가는구나.
그날 하루 종일 영숙의 마음은 들떠 있었습니다. 손님들에게도 그 얘기를 했죠. 우리 아들이 드디어 여자친구 데려온대요. 방송작가래요, 방송작가. 단골 손님들이 축하한다며 박수를 쳤습니다. 영숙은 신이 나서 순댓국을 더 푸짐하게 담아줬어요. 일주일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일요일 오후 1시 강남 청담동의 한 프렌치 레스토랑이었어요. 진호가 예약한 곳이었습니다. 영숙은 평소에 잘 입지 않던 정장을 꺼내 입었어요. 20만 원짜리 재킷이었는데 5년 전에 산 거였죠. 몇 번 입지도 않아서 새 것처럼 깨끗했습니다. 레스토랑에 들어서니 진호가 손을 흔들었어요. 옆에는 단정한 차림의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민지수였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영숙은 지수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키는 165cm 정도, 단발머리에 화장은 옅게 했고 하얀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깔끔하고 단정한 인상이었어요. 어머, 얼굴 참 예쁘네. 진호가 복받았구먼.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진호 씨를 만나서 행복해요. 세 사람은 자리에 앉아 주문을 했습니다. 메뉴판을 보던 영숙은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스테이크 한 접시에 8만 원이라니. 순댓국 15그릇 값이었습니다. 진호야, 여기 너무 비싼 거 아냐? 괜찮아요, 엄마. 제가 살게요. 식사를 하면서 영숙은 지수에게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어디 사는지, 부모님은 뭐 하시는지, 형제는 있는지. 저는 마포에 있는 28평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전셋값은 4억 3천만 원 정도 하는데 부모님이 도와주셨어요. 부모님은 뭐 하시는데? 지수가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아버지는 목사님이세요. 그 순간 영숙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목사? 그러면 기독교인이라는 얘기였죠. 아, 그렇구나. 어느 교회? 강서구에 있는 큰빛교회예요. 아버지가 25년째 시무하고 계세요. 영숙은 속으로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제사를 안 지낸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교회 다니는 며느리 때문에 제사를 못 지낸다는 할머니들의 한탄을 수없이 들었죠. 하지만 영숙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니까요. 어쩌면 지수는 괜찮을지도 몰랐어요. 우리 진호가 지수 씨 잘 챙기죠? 네, 정말 잘해주세요. 저보다 더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더라고요. 그래, 우리 진호는 어릴 때부터 착했어. 아버지 없이 자라서 그런지 엄마 속도 안 썩이고. 영숙은 남편 얘기를 꺼냈습니다. 진호가 7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 그 이후로 혼자서 진호를 키웠다는 것. 지수는 진지하게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겠어요. 존경스러워요. 뭐, 그냥 살다 보니 그렇게 된 거지. 그런데 지수 씨 어머님도 계시죠? 네, 어머니는 교회에서 권사님으로 봉사하고 계세요. 식사를 마치고 커피를 마시면서 영숙은 넌지시 물었습니다. 지수 씨는 교회 다니나? 네, 매주 일요일마다 예배 드리러 가요. 그럼, 제사 같은 건 어떻게 생각해? 그 질문에 지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진호도 긴장한 표정으로 지수를 봤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제사를 우상 숭배로 보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어머님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해요. 영숙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역시나였어요. 우상 숭배? 조상님께 절하는 게? 어머님 그게. 됐어. 오늘은 즐거운 자리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말자. 영숙은 억지로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해졌어요. 진호는 두 사람 사이에서 난처한 표정을 지었죠. 레스토랑을 나오며 영숙은 진호에게 말했습니다. 진호야, 엄마 먼저 갈게. 지수 씨 잘 데려다 줘. 엄마,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괜찮아, 택시 타고 갈게. 너희들끼리 시간 가져. 영숙은 택시를 잡아 타고 떠났습니다. 택시 안에서 그녀는 창밖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목사 딸이라니. 이거 일이 복잡해지겠네.
집으로 돌아온 영숙은 작은 제단 앞에 앉았습니다. 거실 한쪽에 마련된 제단에는 남편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영숙은 그 앞에서 조용히 절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여자친구 데려왔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애라네. 제사를 우상 숭배라고 하더라고. 어쩌면 좋아요. 당신한테 절도 못하게 생겼어. 영정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 미소를 보며 눈물이 났어요. 30년을 혼자 버텼는데 이제 아들 결혼시키려니 이런 일이 생기네. 그날 밤 영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제사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건 남편에 대한 예의였고 30년간 지켜온 약속이었죠. 하지만 아들의 행복도 소중했어요. 다음 날 월요일 새벽 영숙은 평소보다 일찍 가게에 나왔습니다. 새벽 3시 30분. 아직 시장 골목에는 사람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어요. 영숙은 주방 불을 켜고 육수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죠. 밤새 잠을 설쳐서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어요. 제사를 우상 숭배라니. 영숙은 국자로 육수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28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로 영숙은 단 한 번도 제사를 거르지 않았어요. 명절마다 기일마다 정성껏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그게 살아남은 자의 도리라고 생각했거든요. 여보, 당신이 여기 없는데 내가 이렇게라도 해야 당신이 편히 쉬시지 않겠어요. 매년 제사를 지낼 때마다 영숙은 남편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 하나하나에 정성을 담았어요. 남편이 좋아하던 배, 대추, 밤, 그리고 생선. 제사상 차리는 데만 2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깝지 않았어요. 오전 8시쯤 진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어제는 죄송해요. 갑자기 그런 얘기를 꺼내서. 괜찮아. 엄마가 먼저 물어봤으니까. 엄마, 지수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신앙이 독실하긴 하지만 다른 사람들 존중할 줄도 알아요. 영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호야, 엄마가 물어볼 게 있는데. 너희 결혼하면 재산은 어떻게 할 생각이야? 전화 너머로 진호의 침묵이 들렸어요. 긴 정적 후에 진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건 아직 얘기 안 해봤어요. 얘기 안 해봤다고? 그럼 이제라도 얘기해봐. 엄마는 아빠 제사를 포기할 수 없어. 알아요, 엄마. 제가 지수랑 얘기해 볼게요. 전화를 끊고 영숙은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주방 보조 김이모가 출근해서 물었어요. 사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온종일 영숙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손님들에게 순댓국을 내놓으면서도 자꾸 딴 생각이 났죠. 일주일 후 진호가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엄마, 다음 주 토요일에 양가 상견례 하면 어때요? 지수 부모님이 만나고 싶어 하세요. 상견례? 벌써? 네, 저희 결혼 생각하고 있으니까 부모님들끼리 만나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영숙은 마음이 무거웠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어디서 만나는데? 지수 아버지가 강서구 근처 카페를 제안하셨어요. 교회 근처래요. 교회 근처? 영숙의 목소리에 불편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진호는 애써 밝게 말했어요. 괜찮은 카페예요, 엄마. 조용하고 음식도 맛있대요. 그렇게 해서 토요일 오후 3시 강서구의 한 카페에서 상견례가 잡혔습니다. 토요일이 되었어요. 영숙은 가게를 일찍 정리하고 샤워를 했습니다. 옷장을 뒤지다가 5년 전에 입었던 검은색 정장을 꺼냈어요. 아직도 잘 맞았습니다. 거울을 보며 화장을 했죠. 평소에는 안 하는 립스틱도 발랐어요. 첫인상이 중요하니까. 오후 2시 30분 영숙은 택시를 타고 강서구로 향했습니다. 택시비가 3만 5천 원 나왔어요. 종로에서 강서구까지는 꽤 먼 거리였죠. 카페에 도착하니 진호와 지수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 테이블에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부부가 앉아 있었어요. 지수의 부모님이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소개할게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세요. 최 목사와 윤미라였습니다. 최 목사는 키가 175cm 정도의 하얀 머리였고 검은색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윤미라는 단정한 한복 차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숙입니다. 아, 네. 최성진입니다. 제 아내 윤미라고요. 최 목사의 악수는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영숙은 그걸 느꼈죠. 5명이 둥근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카페 직원이 와서 주문을 받았어요. 영숙은 아메리카노를, 최 목사 부부는 허브티를 주문했습니다. 지수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순댓국집을 하신다고요. 최 목사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네, 종로시장에서 30년째 하고 있어요. 30년이라니 대단하시네요. 혼자서 아드님 키우시면서 가게까지 운영하셨다니. 뭐, 그냥 하다 보니 그렇게 됐죠. 분위기는 어색했지만 그럭저럭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진호의 어린 시절 얘기, 지수의 대학 시절 얘기 등등. 그러다가 최 목사가 본론을 꺼냈어요. 그런데 박 사장님, 혹시 신앙은 가지고 계십니까? 영숙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신앙이요? 전 특별히 다니는 곳은 없어요. 그냥 조상님께 절하고 그 정도. 최 목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조상께 절을 하신다고요? 네, 명절이나 기일 때마다 제사 지내죠. 그게 우리 전통 아닙니까? 그건 우상 숭배입니다. 최 목사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옆에서 윤미라가 남편의 팔을 살짝 잡았지만 최 목사는 계속했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조상에게 절하는 것도 우상 숭배에 해당합니다. 영숙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우상 숭배라고요? 돌아가신 남편한테 절하는 게 우상 숭배란 말씀이세요? 성경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28년 동안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제사 지냈어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영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이쪽을 쳐다봤어요. 어머님 진정하세요. 진호가 영숙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진정하라고? 내가 평생 지켜온 걸 우상 숭배라고 하는데 어떻게 진정해? 지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지 말씀이 좀 직설적이었지만 저희도 어머님 입장을 이해해요. 이해한다고? 그럼 제사는 지낼 수 있다는 거야?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최 목사가 다시 끼어들었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제사를 금하고 있습니다. 지수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고요. 그럼 우리 아들이 결혼하면 제사를 못 지낸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대신 추도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교회에서. 됐어요. 영숙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 방식대로 남편을 기억할 겁니다. 당신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어머니. 진호가 황급히 영숙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진호의 손을 뿌리쳤어요. 진호야, 엄마는 먼저 갈게. 내가 알아서 해. 영숙은 가방을 들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뒤에서 진호가 따라 나왔어요. 엄마, 잠깐만요. 진호야, 엄마한테 선택하라고 하지 마. 엄마는 아빠 제사 포기 못해. 엄마, 너도 알지? 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데 그 기억마저 우상 숭배라니. 엄마는 못 받아들이겠어. 영숙은 택시를 잡아 타고 떠났습니다. 택시 안에서 그녀는 눈물을 참았어요. 하지만 눈물이 자꾸 흘러나왔죠. 기사님, 종로시장으로 가주세요. 네. 집으로 돌아온 영숙은 제단 앞에 앉았습니다. 남편의 영정 사진을 보며 절을 했어요. 여보, 내가 당신 지키지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저런 여자를 만났는데 어쩌면 좋아요. 영정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 미소를 보며 오열했어요. 그날 밤 진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 중재를 못했어요. 진호야, 너 잘못 아니야. 엄마가 오버한 거지. 아니에요, 엄마. 목사님 말씀이 너무 직설적이었어요.
그래도 그게 저 사람들 믿음이잖아. 엄마가 뭐라고 할 수 없어. 진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정말 제사를 포기할 수 없어요? 영숙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못해. 그건 아빠한테 하는 마지막 예의야. 하지만 엄마, 저도 지수를 포기할 수 없어요. 그 말에 영숙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어쩌자는 거야? 엄마, 시간을 좀 주세요.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전화를 끊고 영숙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처음으로 자기 의견을 강하게 말했어요. 그동안 진호는 항상 엄마 말을 잘 듣는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죠. 우리 아들이 저 여자를 진짜 좋아하나 보네. 영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진호는 가게에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잘 받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죠. 영숙은 초조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엄마 때문에 힘들어하는구나. 어느 날 저녁 단골 손님 김 사장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요즘 표정이 안 좋으신데 무슨 일 있어요? 영숙은 김 사장에게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아들이 교회 다니는 여자를 만났는데 제사 문제로 갈등이 생겼다고. 김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고, 그거 참 골치 아프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제사 같은 거 중요하게 안 생각하는데. 그래도 돌아가신 분한테 예의는 지켜야죠. 물론이죠. 하지만 사장님, 아드님 행복도 중요하잖아요. 김 사장의 말에 영숙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있었어요. 여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영정 속 남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영숙은 그저 앉아서 남편의 얼굴만 바라봤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호였어요. 2주일 만에 집에 온 거였죠. 진호야? 엄마. 진호의 얼굴은 수척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못 잔 것 같았어요. 엄마,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진호는 영숙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저 지수랑 결혼하고 싶어요. 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사 문제는 저도 포기할 수 없어요. 아빠한테 절하는 건 제 의무니까요. 그래서 지수한테 제안을 했어요. 진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사날에 지수는 절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대신 조용히 함께 있어달라고. 영숙은 진호를 바라봤습니다. 그 여자가 뭐래? 아직 대답을 못했어요. 부모님께 여쭤봐야 한대요. 영숙은 한참 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진호야, 엄마도 생각을 좀 해봤어. 어쩌면 엄마가 너무 고집을 부린 건지도 몰라. 엄마. 하지만 아빠 제사만큼은 절대 못 포기해. 그건 엄마의 원칙이야. 알아요, 엄마. 그 여자가 절을 안 해도 괜찮아. 대신 너라도 아빠한테 제대로 절해라. 진호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엄마. 모자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영정 앞에서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진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지수가 부모님과 상의한 결과 진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거였죠. 제사 자리에 함께 있되 절은 하지 않겠다고. 영숙은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구나.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개운하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제사에서 절을 하지 않는다는 게 여전히 걸렸죠.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다른 상인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진호와 지수는 정식으로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결혼식 날짜는 석 달 뒤 6월 셋째 주 토요일로 잡혔어요. 예식장은 강남의 한 호텔이었습니다. 예식 비용만 3,500만 원이 들었죠. 진호와 지수가 2천만 원을 부담하고 양가에서 각각 75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영숙은 75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한 달 동안 가게를 쉬지 않고 돌렸어요. 평소에는 일요일마다 쉬었는데 그 한 달 동안은 일요일에도 가게를 열었습니다.
하루 평균 50만 원씩 매출을 올렸으니 한 달이면 1,500만 원 정도 나왔죠. 거기서 재료비와 인건비를 빼면 5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번 달은 좀 빡세게 일해야겠어. 영숙은 새벽 3시부터 밤 11시까지 일했습니다. 67살의 나이에는 무리였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퉁퉁 부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들 결혼식인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할 수는 없었거든요. 결혼식 한 달 전 진호와 지수가 함께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신혼집 구했어요. 그래. 어디? 마포구에 있는 아파트예요. 33평형인데 전세로 구했어요. 전세값이 얼마나 하는데? 6억 5천만 원이요. 영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6억 5천만 원이라니. 자기가 30년 동안 모은 돈보다 많았어요. 그 큰 돈을 어디서 구했어? 제가 3억 원 대출받고 지수 부모님이 3억 5천만 원 지원해 주셨어요. 3억 원 대출? 그거 이자만 해도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나오겠네. 네, 연 4.5%니까 한 달에 112만 원 정도 나와요. 영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집 하나 구하려면 빚을 져야 하는 세상이었어요. 엄마는 보태줄 돈이 없어서 미안하구나. 괜찮아요, 엄마. 결혼식 비용만 도와주셔도 감사해요. 지수도 옆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걱정 마세요. 영숙은 며느리가 될 지수를 바라봤어요. 석 달 전 상견례 때는 불편했는데 지금 보니 참 단정하고 예의 바른 여자였습니다. 다만 신앙 문제만 아니었다면 완벽했을 거예요. 지수야, 너 요즘 방송국 일은 어때? 바빠요. 다큐멘터리 시즌 마무리하느라 밤샘 작업도 많이 했어요. 결혼 준비하면서 일까지 하려면 힘들겠다. 괜찮아요. 일이 재밌어서 힘든 줄 몰라요. 세 사람은 가게 한쪽에 앉아 순댓국을 먹었습니다. 지수가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어머, 정말 맛있어요. 이게 30년 내공인가 봐요. 그래? 내 입에 맞으면 다행이네. 결혼하고 나서도 가끔 들러. 네, 꼭 그럴게요. 영숙은 지수가 국물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흐뭇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가 자기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니 기분이 좋았어요.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6월 셋째 주 토요일 날씨는 맑았어요. 영숙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를 했습니다.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하고 화장도 받았죠. 50만 원짜리 패키지였어요. 그리고 백화점에서 산 새 한복을 입었습니다. 한복값만 120만 원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들 결혼식이니까 제대로 차려입어야지. 오전 11시 영숙은 택시를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호텔 대연회장은 화려했어요. 천장에는 샹들리에가 달려있고 복도에는 꽃장식이 가득했죠. 하객이 200명 정도 왔습니다. 예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진호가 입장하고 이어서 지수가 아버지 최 목사와 함께 입장했어요. 지수의 웨딩드레스는 순백색이었고 레이스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드레스 값만 800만 원이라고 했어요. 주례는 지수네 교회의 부목사가 맡았습니다. 주례사 중간중간에 성경 구절이 나왔어요. 영숙은 그 말들을 들으며 불편했지만 참았습니다. 아들의 결혼식인데 얼굴을 찌푸릴 수는 없었죠. 신랑 신부는 하나님 앞에서 부부가 되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영숙도 손뼉을 쳤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 아들이 장가를 가는구나. 예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숙은 신부 측 하객들과 인사를 나눴어요. 교회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숙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피로연 도중 최 목사가 영숙에게 다가왔습니다. 박 사장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니에요. 목사님도 수고하셨어요. 아이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짧은 대화였지만 어색했습니다. 둘 사이에는 여전히 신앙의 벽이 있었죠. 피로연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떠나는 아들을 배웅했습니다. 진호와 지수는 발리로 6박 7일 일정으로 떠났어요. 여행 경비만 4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잘 다녀와라. 조심하고. 네, 엄마. 걱정 마세요. 공항으로 가는 차를 보내고 영숙은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 이제부터 혼자 살아야 했어요. 진호는 신혼집으로 갈 테니까. 진짜 혼자 남았네. 영숙은 재단 앞에 앉았습니다. 남편의 영정을 보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 아들 오늘 결혼했어요. 당신이 봤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멋있었어요. 그날 밤 영숙은 오랜만에 편히 잤습니다. 걱정이 하나 덜어진 기분이었어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진호와 지수는 신혼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달 정도는 연락이 잦았어요. 진호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가게에 들렀고 지수도 가끔 함께 왔습니다. 영숙은 며느리가 오면 순댓국에 고기를 더 많이 넣어줬어요. 지수야, 많이 먹어. 너무 말랐어. 감사해요, 어머님. 정말 맛있어요. 일상은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가을이 왔습니다. 10월 26일. 남편의 기일이었죠. 영숙은 한 달 전부터 제사 준비를 했습니다. 제수용품을 사고 집을 청소하고 제사상에 올릴 음식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진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호야, 다음 주 화요일이 아빠 기일이야. 지수랑 같이 와. 네, 알겠어요. 저녁 몇 시에 갈까요? 6시에 와. 제사는 7시에 지낼 거야. 전화를 끊고 영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지수와 함께 제사를 지내는 날이 온 거예요. 과연 지수가 제대로 참석할까? 아니면 또 문제가 생길까? 불안한 마음으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기일 당일 영숙은 아침부터 제사 준비에 매달렸어요. 시장에 가서 제일 좋은 배와 대추를 샀습니다. 생선도 신선한 것으로 골랐죠. 제수용품 값만 18만 원이 들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과일을 깎았어요. 손이 10개라도 모자랐습니다. 오후 5시가 되자 제사상이 완성되었어요. 6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진호와 지수였습니다. 지수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단정하고 예의 바른 차림이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왔구나. 들어와. 세 사람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제사상이 차려져 있는 걸 보고 지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수야, 거기 앉아. 제사 시작하기 전에 차라도 마시자. 네, 어머님. 영숙은 차를 내왔습니다. 세 사람은 조용히 차를 마셨어요.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7시가 되었습니다. 영숙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자, 이제 제사 지내자. 진호야, 너는 엄마 옆에 서. 진호가 어머니 옆에 섰습니다. 지수는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영숙은 지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수야, 너는 그냥 거기 앉아 있어도 돼. 억지로 하라는 거 아니니까. 네, 어머님. 영숙과 진호는 제단 앞에 섰습니다. 영숙이 향을 피우고 술을 따랐어요. 그리고 절을 했습니다. 진호도 함께 절을 했죠. 아버지, 오늘 아버지 기일입니다.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영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28번째 기일이었지만 여전히 마음이 아팠어요. 절을 마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수는 계속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영숙은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절은 안 해도 마음만이라도 모았으면. 하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약속이었으니까. 지수는 절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으니까. 제사를 마치고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지수도 조금씩 음식을 먹었어요. 하지만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지수야, 괜찮아? 진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지수는 음식을 조금 먹고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응, 그래. 지수가 화장실로 갔습니다. 영숙과 진호만 남았어요. 엄마, 지수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알아. 그래도 참고 있잖아. 미안해요, 엄마. 제가 중간에서. 아니야, 진호야. 내 잘못 아니야.
지수가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눈이 약간 붉어져 있었어요.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지수야. 진호가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손을 저었어요.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집에 갈까? 네, 그럴게요. 어머님 먼저 가봐도 될까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봐. 오늘 고생했어. 아니에요. 죄송해요, 어머님. 지수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진호와 지수는 집을 나갔어요. 혼자 남은 영숙은 제사상을 정리했습니다. 음식을 하나씩 치우면서 한숨을 쉬었어요. 이게 맞는 건가? 제단 앞에 앉아 남편의 영정을 받습니다. 여보, 오늘 며느리가 왔어요. 절은 안 했지만 그래도 함께 있어줬어요. 그거면 됐죠? 영정 속 남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영숙은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어요. 그래, 그거면 된 거야. 억지로 시킬 수는 없으니까. 제사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진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지수가 제사 이후로 많이 힘들어한다는 내용이었죠. 교회에서도 압박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제사에 참석했다는 게 알려지면서 목사님과 교인들이 우려를 표한다는 거였어요. 엄마, 지수가 요즘 밤에 잠도 잘 못 자요. 신앙과 가족 사이에서 너무 힘들어해요. 전화 너머 진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 그럼 어쩌면 좋아. 영숙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며느리를 힘들게 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제사를 포기할 수도 없었죠. 진호야, 엄마가 생각을 좀 해볼게. 너무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고 영숙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방법이 없을까? 서로를 존중하면서도 각자의 신념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며칠 후 영숙은 시장 단골 김 사장에게 이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장님, 그거 참 어려운 문제네요. 하지만 제 생각엔요, 형식보다는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 네. 절을 하든 안 하든 돌아가신 분을 기억하는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김 사장의 말이 영숙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형식보다 마음. 그날 밤 영숙은 제단 앞에 앉아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내가 너무 고집을 부린 건 아닐까요? 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을 기억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11월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수가 혼자 가게로 찾아왔어요. 진호 없이 며느리가 혼자 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님, 혼자 와도 괜찮을까요? 물론이지. 들어와 앉아. 지수는 카운터 앞에 앉았습니다. 영숙은 순댓국을 한 그릇 내왔어요. 먹어. 점심 먹었어? 아직이에요. 감사합니다. 지수는 조심스럽게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마셨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말없이 먹었어요. 영숙도 옆에 앉아서 지켜봤죠. 국 한 그릇을 다 비우고 나서야 지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왜? 제사 때 절을 못해서요. 어머님 마음 많이 상하셨죠?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신앙을 지키는 것도 이해해. 하지만 저도 어머님이 얼마나 아버님을 그리워하시는지 알아요. 28년 동안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제사 지내신 거잖아요. 지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방송국에서 다큐 작업하면서 많은 분들을 인터뷰했어요. 그 중에 어떤 할머니가 계셨는데요. 돌아가신 남편 사진 앞에서 매일 아침 차를 올린대요. 제사는 아니지만 그분만의 방식으로 남편을 기억하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신앙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사랑하고 기억하는 마음은 더 중요하다는 걸요. 영숙은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지수야, 내 마음 고마워. 하지만 너한테 억지로 시키고 싶지 않아. 어머님, 제가 하나 제안해도 될까요? 응, 말해봐. 지수는 잠깐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음 제사 때는 제가 꽃을 올리면 안 될까요? 절 대신에요. 꽃? 네. 국화꽃 한 송이를 제사상에 올리는 거예요. 그게 제가 아버님을 기억하는 방식이면 안 될까요? 영숙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꽃 한 송이.
절은 아니지만 그래도 며느리가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죠. 꽃. 좋은 생각이네. 정말요? 응. 절을 강요할 수는 없지. 내가 내 방식대로 마음을 표현하면 되는 거야. 지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얘기했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는 시간이었어요. 지수는 자신의 신앙에 대해 그리고 가족과 신앙 사이에서 느꼈던 갈등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교회에서는 제가 잘못했다고 해요. 우상 숭배의 자리에 있었다고. 하지만 저는 그게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머님이 사랑하시는 분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지수야, 내가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 어머님, 저도 제 방식대로 아버님을 존중하고 싶어요. 절은 못하지만 마음만은 진심이에요. 영숙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 엄마가 다 알아.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의 관계는 달라졌습니다. 지수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가게에 들렀어요. 그리고 영숙과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죠. 어느 날은 지수가 영숙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영숙은 남편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결혼했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36년 전 일들이었지만 생생했어요. 우리는 시장에서 만났어. 그 사람이 과일 장사를 했거든. 내가 손님으로 갔다가 사과를 샀는데 덤으로 배를 하나 줬어. 그게 인연이 됐지. 와, 드라마 같아요. 그러게. 3개월 만에 결혼했어. 부모님들은 너무 빠르다고 말렸는데 우린 확신이 있었거든. 행복하셨겠어요? 응, 행복했어. 짧았지만 정말 행복했어. 영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수는 조용히 영숙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어머님, 아버님도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어머님이 이렇게 아버님을 기억하고 계시니까요. 그 말에 영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랜만에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12월이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날 지수네 교회에서 바자회를 연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지수가 영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내일 교회 바자회에 오실 수 있으세요? 교회 바자회? 내가? 네. 어머님 순댓국을 팔고 싶어요. 바자회에서요. 순댓국을? 네. 교인들한테 어머님 순댓국이 얼마나 맛있는지 자랑하고 싶어요. 괜찮으시죠? 영숙은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교회 사람들한테 자기 음식을 소개하겠다니. 그래도 되겠어? 교회에서 괜찮다고 하니? 네,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흔쾌히 허락하셨어요. 다음 날 영숙은 큰 냄비에 순댓국을 담아서 교회로 갔습니다. 강서구에 있는 큰빛교회는 5층짜리 건물이었어요. 마당에는 바자회 부스가 여러 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지수가 영숙을 맞이했죠. 어머님 여기에요. 지수는 한쪽 부스를 가리켰습니다. 한결순 대국이라는 팻말이 걸려 있었어요. 어머, 이거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어때요? 영숙은 감동했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신경 써줬다니. 고마워, 지수야. 천만에요. 자, 준비하시죠. 두 사람은 부스에서 순댓국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한 그릇에 5,000원. 바자회 특별가였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낯설어 했습니다. 교회 바자회에서 순댓국을 파는 게 흔한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한두 명이 먹어보더니 입소문이 났어요. 이거 정말 맛있는데요? 어디서 파는 거예요? 종로시장에 있는 한결순 대국이에요. 제 시어머님이 30년째 하고 계세요. 지수가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영숙은 그 모습을 보며 뿌듯했어요. 준비한 100그릇이 2시간 만에 다 팔렸습니다. 50만 원의 수익이 났죠. 그 돈은 교회 불우이웃 돕기 기금으로 들어갔어요. 바자회가 끝나고 최 목사가 영숙에게 다가왔습니다. 박 사장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교회에서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댓국 정말 맛있더군요. 제가 3그릇이나 먹었습니다. 최 목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숙도 덩달아 웃었어요.
목사님, 다음에 시장으로 오세요. 제대로 대접할게요. 그러죠. 꼭 가겠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편안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석 달 전 상견례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엄마도 그래. 교회 사람들이 다들 좋더라. 어머님, 다음 달 제사 때 제가 국화꽃 준비할게요. 응, 알았어. 그리고 어머님, 한 가지 더 여쭤봐도 될까요? 응, 말해봐. 제사 끝나고 나서 어머님이 아버님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제가 옆에서 같이 들어드려도 될까요? 영숙은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 좋아. 같이 있어주면 고마울 것 같구나. 1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10월이 왔어요. 남편의 기일이었습니다. 29번째 제사였죠. 영숙은 전날부터 제사 준비를 했습니다. 올해는 마음이 달랐어요. 작년처럼 긴장되지 않았거든요. 저녁 6시 진호와 지수가 도착했습니다. 지수는 하얀 국화꽃 한 송이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님 가져왔어요. 예쁘다. 고마워. 세 사람은 제사를 준비했습니다. 영숙과 진호가 제사상을 차리는 동안 지수는 조용히 옆에서 지켜봤어요. 7시가 되었습니다. 영숙과 진호는 제단 앞에 섰습니다. 향을 피우고 술을 따랐어요. 그리고 절을 했죠. 절을 마치고 자리에 앉으려는 순간 지수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제단 앞으로 걸어갔어요. 손에는 하얀 국화꽃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님, 며느리 민지수입니다. 지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절은 올리지 못하지만 이 꽃으로 제 마음을 전합니다. 어머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희 가족을 지켜주셨다니 감사합니다. 지수는 국화꽃을 제사상 한쪽에 조심스럽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묵념했어요. 영숙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호도 눈시울이 붉어졌죠. 지수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세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지수야. 네, 어머님. 고마워. 정말. 고마워. 영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지수가 영숙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이야말로 감사해요. 제 방식을 존중해 주셔서요. 내 마음이 전해졌을 거야. 아빠한테. 세 사람은 제사상의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따뜻했어요. 국화꽃 한 송이가 놓인 제사상은 어느 때보다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정리를 하면서 영숙이 말했습니다. 진호야, 지수야. 엄마가 너희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네, 엄마. 엄마는 처음에 지수가 제사에 절을 안 한다고 했을 때 속상했어. 우리 전통이고 아빠한테 예의를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어머님. 하지만 이제 알았어. 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더라. 지수가 꽃으로 마음을 전해주는 게 더 아름다울 수도 있겠구나 싶었어. 영숙은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지수야, 내가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마워. 그리고 내 방식대로 아빠를 기억해줘서 고마워. 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영숙을 안았습니다. 어머님, 저야말로 감사해요. 저를 이해해 주시고 존중해 주셔서요. 진호도 두 사람을 안았어요.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제단 앞에 혼자 앉았습니다. 여보, 오늘 좋았어. 우리 며느리가 꽃을 가져왔어요. 절은 안 했지만 마음으로 당신을 기억했어요. 그거면 충분하지 않아요? 영정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영숙도 따라 웃었어요. 우리 잘하고 있는 거지. 서로 다른 방식이지만 마음은 하나니까. 창밖으로 가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제사상에 놓였던 국화꽃이 살랑살랑 흔들렸어요.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최 목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 사장님, 제가 종로시장에 볼 일이 있어서요. 혹시 시간 되시면 순댓국 한 그릇 먹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목사님. 언제 오시게요? 내일 점심때 가겠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최 목사가 가게에 왔습니다. 영숙은 순댓국을 푸짐하게 담아서 내왔어요.
많이 드세요. 최 목사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더니 감탄했습니다. 역시 맛있네요. 바자회 때 먹었던 그 맛 그대로예요. 감사합니다. 박 사장님, 제가 사과할 게 있습니다. 최 목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상견례 때 제가 너무 직설적으로 말했죠. 사장님 마음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다 지나간 일이에요. 지수한테 들었습니다. 지난번 제사 때 꽃을 올렸다고. 사장님이 허락해 주셨다고요. 목사님, 저도 배웠어요. 형식보다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요. 맞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죠.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고요. 두 사람은 편안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었어요. 최 목사가 가게를 나서며 말했습니다. 박 사장님, 우리 아이들이 좋은 가정을 이루고 있네요. 다 사장님 덕분입니다. 무슨 말씀을요? 목사님도 고생 많으셨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야말로요.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따뜻한 악수였어요. 그날 저녁 영숙은 제단 앞에 앉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잘하고 있지? 절을 하든 꽃을 올리든 중요한 건 마음이잖아. 서로 다른 방식이지만 같은 마음으로 당신을 기억하고 있어요. 영정 속 남편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영숙도 미소 지었어요. 가슴 속 무거운 짐이 내려간 기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초겨울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갑지만 상쾌한 바람이었어요. 영숙은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이제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종로시장 골목에는 여전히 순댓국 냄새가 퍼져나갔습니다. 31년째 변하지 않는 그 냄새. 하지만 영숙의 마음은 변했어요. 더 넓어지고 더 따뜻해졌습니다. 절과 꽃, 제사와 기도, 전통과 신앙. 서로 다른 것들이지만 결국 하나의 마음으로 이어져 있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하는 마음. 그것만큼은 어떤 방식이든 똑같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영숙은 제단 앞에서 조용히 절을 했습니다. 여보, 사랑해요. 앞으로도 계속 당신을 기억할게요. 우리 방식대로요. 그날 밤 영숙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이 나타났어요.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환하게 웃으며 당신 잘했어요. 우리 며느리 좋은 애죠? 그럼요. 우리 복 받았어요. 앞으로도 잘 지내요. 나는 여기서 지켜볼게요. 남편은 손을 흔들며 사라졌습니다. 영숙은 꿈속에서도 미소 지었어요. 다음 날 아침 영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가게로 가는 길 하늘은 맑았어요. 11월의 차가운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영숙은 가게 문을 열며 중얼거렸습니다. 31년째 변함없는 일상. 하지만 마음만큼은 새로워진 하루였어요. 순댓국을 끓이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그 김 속에는 31년의 세월과 새로운 시작의 희망이 함께 담겨 있었죠. 영숙은 국자로 육수를 저으며 생각했습니다. 절 대신 꽃 한 송이. 그것도 나쁘지 않네. 종로시장의 아침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사랑과 존중, 전통과 신앙이 공존하는 따뜻한 아침이었어요.